책을 쓰신 분은 리디커 달케라고 하는 의학을 전공한 정신요법의 의사이십니다. 착시 현상 같은 것들도 과학적으로 왜 그런지 설명이 잘 되어 있고 과학을 근거로 된 책이기 때문에 어떠한 근원에 기반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거든요. 대표적으로 종교도 그래요. 다 깊게 파보면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든 아니면 불교의 교리에서든 비슷한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 게 태초의 원칙이 있다. 그냥 단순히 시크릿, 끌어당김, 간절히 바람, 이루어진다. 이것이 훨씬 윗단계인 상위 개념이에요. 제가 책을 굳이 사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책은 제가 이해를 하고 설명드리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서 책을 구매하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책입니다. 대립의 법칙, 공명의 법칙, 그리고 시작의 법칙. 세상의 모든 종교와 전통에서는 만물의 평형추 역할을 하는 단일성이 존재한다고 본다. 내부 서클의 중심과 관련해 단일성 또는 신을 이야기한다. 이게 다 비슷비슷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노자의 도덕경에서도 이 단일성이라는 게 나와요. 단일성, 즉 여기서는 또 다른 이야기로는 단일성이 즉 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만물의 우주가 생기기 가장 전에 생겼던 것은 바로 단일성 요거 하나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해요. 단일성이라는 것을 간단하게 말하면 만물의 하나, 중앙에 있는 가장 최초의 점, 즉 만물은 하나다, 단일하다, 이런 것들인데 대표적으로 이 책에서 사랑과 명상을 예시로 들어요. 이게 어떤 것이냐? 우리가 사랑을 느끼면 신의 체험을 할 수 있다고 해요. 나도 너고 너도 나다. 우리는 하나다. 마치 상대가 아픈 게 내가 아픈 것 같고 상대가 행복한 게 내가 행복한 것 같고 상대를 만남으로써 우리는 저 사람과 공명하고 하나가 된다라는 느낌을 받잖아요. 분별이 없어졌을 때 느끼는 것이 바로 단일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게 즉 우리가 말하는 사랑의 감정, 신의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단일성이다. 또 뭐라고 단일성을 표현을 하냐? 라면은 명상을 이야기해요. 명상을 할 때도 명상을 하는 순간에 어느 시점에 들면 손이 난지 아니면 손을 생각하고 있는 내가 난지 또는 손을 생각하고 있는 내가 있다라는 걸 알아차리는 또 내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게 난지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어디서부터가 난지 분별이 안 되는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그때의 느낌이 바로 명상인데 이때의 명상도 즉 단일성 또는 빛, 사랑, 그러니까 최초의 영역 모두가 도달해야 되는 마지막 도착지가 단일성이다. 그리고 우린 단일성에서부터 출발을 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단일성이라는 것이 사랑, 명상, 너와 나는 하나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로부터 출발했다. 미운 것도 없고 좋은 것도 없고 슬픈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신의 영역에 도달할 땐 명상과 사랑 이거 두 가지가 유일무이하게 단일성, 빛에 도달한다고 해요.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이 공명이 즉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끌어당김, 시크릿의 법칙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걸 알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되는 법칙이 바로 공명의 법칙 이전의 대립의 법칙이에요. 대립의 법칙이란 플러스 극이 있으면 마이너스 극이 있잖아요. 밤이 있으면 또 낮이 있어요. 선이 있으면 악이 있고 여성이 있으면 남성이 있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는 무언가를 바라봤을 때 항상 반대되는 극면이 있다. 라는 것이 바로 대립성이에요. 그래서 대립성의 개념을 알고 계셔야지만 끌어당김의 상위 개념인 공명의 단계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대립성이라는 단계에서 우리가 정말 중시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알고 있잖아요. 나의 좋은 면, 나의 장점. 근데 우리는 우리의 단점을 덮어버리고 없는 것 취급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립성을 조금 더 많이 봐야 되는 게 내가 정작 끌어당기고 원해서 이루어졌는데 행복하지 않았던 경우가 인생에서 많단 말이죠. 그게 왜 그런가? 반대되는 극면을 내가 인정하고 바라봐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그림자를 통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느꼈어요. 이게 뭔 말이냐? 즉 나는 단점이 이런 게 있고 또 나는 아직 치유하지 못한 나의 어두운 면이 있고 이것을 바라봐주고 나의 단점 그리고 나의 장점 이것을 통합해야 되는데 양극이 있기 때문에 나는 좋은 사람이야 라고만 생각을 하면 아닌 경우에 나를 만났을 때 이게 인정이 되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나는 이렇게 부족한 면이 있지. 그러면은 남들이 나한테 뭐라고 해도 맞아. 나 좀 모질해. 이렇게 해버리면은 아무 일도 아닌데 근데 아니라고 밀어내니까
훨씬 더 어려워진다는 말이죠. 이게 심지어 우리 삶 게임의 룰, 즉 법칙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대립의 법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의 내면 속 그림자를 통합하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나의 모자란 단점, 부족한 부분을 상대방을 통해서 투사하게 되고요. 투사. 대립의 법칙을 이해하지 못하면 나의 단점, 내가 뭔가 부정의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그거를 나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 사람 때문이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부모가 아이에게 너는 왜 그렇게 바보 같니? 또는 너는 왜 그렇게 거만하니? 아이가 정말 그래서 그랬을까? 라기보다도 부모가 실제로 자기가 내면 속에서 극복하지 못한 문제를 아이에게 투영해서 바라보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에 온갖 적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나의 내면 속 문제인데 나의 문제를 저 사람 때문이야.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하고 있는 거야. 내면 속 그림자를 통합하지 못하니까 투사를 하고 나의 문제를 상대방이 전가해서 바라보게 되니까 얼마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적이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문제는 나의 문제일 수도 있다. 이 대립의 법칙이라는 게 정말 너무 신기한 게 뭐였냐면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낮이 있으면 반드시 밤이 있고 여성이 있으면 반드시 남성이 있잖아요. 증오가 있어도 사랑이 있어요. 이게 반대되는 법칙이 반드시 붙어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극단에 치우치지 않도록 통합을 해주는 거. 이것을 이해해야지만 공명의 법칙에 다다를 수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대립의 법칙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게 리얼리티 트랜스핑에서 말하는 중요성을 높이고 잉여 포텐셜이 남아돌고 이랬을 때 마치 의도를 과하게 해서 중요성을 높여버리니까 오히려 불균형이 일어나고 열심히 하려고 했던 게 안 되고 너무 좋아했던 것이 망가지고 이렇게 된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공명의 법칙은 어떤 거냐면 그냥 이미 된 상태로 있는 것이라고 나와 같은 것을 끌어당김, 즉 시크릿의 단계인 거죠. 대립의 법칙을 이해해야지 즉 공명의 법칙을 다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게 잘 안 되고 어느 순간 놔버리는 거죠. 그래서 대립의 법칙은 공명의 법칙 이전에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느꼈습니다. 이게 공명의 법칙을 나와 같은 것을 끌어당긴다. 그리고 나와 같은 것을 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나와 같은 상태인 사람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끼리끼리라는 말이 있고 그리고 또 그 사람에게 그런 인연이 주어진 것, 그 사람에게 그런 복이 있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이미 태초부터 그러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좋은 사람을 끌어당겼던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대립성에 대해서 한 가지를 또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거는 내가 대립성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좋은 마음으로 베풀고도 나쁜 결과를 가져왔다면 이 대립성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나는 좋은 의도로 무언가를 시도를 하고 해결을 하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나는 그러면 플러스 극이잖아요. 근데 또 그 안에서는 그 집단 안에서는 마이너스 극이 반드시 있는 거죠. 피해자가 있으면 반드시 가해자가 있는 것처럼 가해자가 있으면 또 반드시 피해자가 있는 것처럼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라는 것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면 게임 룰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랑 비슷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꼭 항상 뭔가 이제 베푸고 퍼주고 하는 남성분이 있다면 꼭 약간 여우 같은 여자분들이 붙어가지고 꼭 한 쌍을 이루게 되고 대표적으로 이런 말을 하긴 좀 그렇지만 피해자, 가해자는 굉장히 서로 닮아 있거든요. 플러스 마이너스 극처럼 서로 끌어당겨요. 왜냐면 서로가 반대극이기 때문이죠. 자석을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자석을 생각할 때도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은 서로 당기죠. 근데 같은 극끼리는 서로 밀어내잖아요. 그와 같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나는 어느 쪽도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중간, 중도, 중용 이런 것들을 신경 쓰고 애써라 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실 대립성이라는 게 시크릿보다 훨씬 더 중요한 법칙이다 이렇게 느꼈어요. 그러니까 끌어당김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대립성의 개념을 알아야지만 너무 애쓰지 않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나와 같은 것을 그냥 편안하게 끌어당기는 공명의 상태가 된다. 극단적이지 않을 때 나와 비슷한 상태, 나의 지금 값을 끌어당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태초의 원칙, 구체적인 체계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단일성, 즉 빛, 단일성, 하나, 만물은 하나. 여기서부터 우주는 시작한다고 해요. 이 우주에서 조금 더 올라가서 물질 세계를 나타내기 위해선 반대되는 극이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은
내가 잘하고 있는지 알려면 잘하지 않고 있는 사람을 만나봐야 어느 정도 대립이 되면서 알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한다는 것도 나에게는 1시간 하는 게 열심히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책을 읽는 게. 근데 어떤 사람들에겐 4시간을 해야지 책을 읽는다고 할 수 있지. 이렇게 서로 대립이 돼야지만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서로 대립되는 무언가가 있어야지만 보여지는 현상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위로 갈수록 굳어진 현실 세계, 보여지는 현실 세계로 간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그 대립, 이제 낮과 밤, 여성과 남성, 선과 악, 반대되는 극들이 있다면 그 바로 위에는 원색이 있죠. 원색, 벡터, 삼위일체. 이제 3가지 물질로 더 나눠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로 위에는 원소, 방위, 물, 불, 공기, 흙과 같은 4가지로 나뉘어요. 그리고 동서남북 또는 계절, 이런 것처럼 그냥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4가지로 또 나뉘어지죠. 그 다음에 또 이제부터는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갈수록 우리는 보여지지 않는 정신세계에서 가면 갈수록 점점 형상화돼서 물질화가 된다. 근데 우리가 물질화되어 있는 이 커피나 아니면은 뭐 이런 펜들이나 이 모든 것들은 사실 단일성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이 물질 세계의 모든 것들이 나온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었죠. 그게 바로 아까 여기 적혀있던 시작의 법칙이에요. 하나를 알면 열을 안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 하나, 작은 거 하는 거 하나만 봐도 나중에 커서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안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일하는 거 그냥 엑셀 하는 거 하나만 봐도 이 사람 꼼꼼하겠다. 아니겠다. 이런 걸 알잖아요. 제가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연예인 분들 중에 목소리만으로 결혼을 하신 분 있죠? 바로 강준과 최민수 씨였잖아요. 그리고 만난 지 고작 3시간 만에 결혼을 요청했잖아요. 최민수 씨가. 그 시작의 법칙. 최민수 씨는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으신 분이시거든요. 그리고 어렸을 때 이미 한번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신 분이잖아요. 인간의 극도로 외로움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그리고 유명한 집안에 태어났지만 가족이 없는 상태에서 자라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극단적인 상황도 겪어보고, 그리고 인간으로서 정말 죽을 뻔한 상황과 외로움도 느껴보고, 그리고 영적으로 책을 많이 읽어서 뛰어나신 것도 있으실 테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시작의 법칙을 은연중에 최민수 씨가 알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강준 씨가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 나갔을 때 최민수 씨가 들었던 모든 여성들은 다 짜증이 나 있고 화가 나 있고 그랬었다고 해요. 근데 유일무이하게 어디선가 되게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고 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목소리가. 근데 그 목소리를 듣고 누구지? 저 사람 만나보고 싶다. 얼굴도 모르겠는데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게 바로 지금의 와이프 강주은 씨였던 거죠. 이게 저는 시작의 법칙이랑 정말 맞다고 생각이 드는 게 최민수 씨는 목소리만으로 나의 여자가 될 사람이다. 그리고 목소리만으로 이 여자가 어떤 여성일 것이다. 이거를 안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법칙에 대해서 진짜 많이 믿는 게 지인 중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신 분이 있거든요. 안 봐도 안다. 저에 대해서. 안 봐도 너가 어떤 사람인지 안다. 그냥 알고 있다. 하나만을 보면 안다. 눈빛만 봐도 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나는 너의 눈빛만 봐도 알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어떠한 한 분야를 오래도록 지속해가지고 통찰력이 깊은 사람 또는 한 분야의 달인이 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미 한 분야에서 통찰력에서 이미 마스터가 됐기 때문에 다른 거를 봐도 비슷한 것이 적용이 돼요. 이게 대표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공돌이들 있죠? 공돌이들이 뭐 다른 거를 새로운 것들을 계속해서 설계곡 분야를 배워도 계속해서 빠르게 배운단 말이에요. 그게 한 분야에 어느 정도 통달한 사람들은 다른 걸 배워도 금방금방 따라가요. 운동도 비슷하죠? 한 분야의 운동을 잘하는 사람은 또 다른 분야의 다른 것도 잘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책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 한의사들은 귀만 봐도 우리 건강을 안다고 해요. 시작의 법칙이 파르스프로 토토 법칙이라고도 하는데 이 법칙을 생활에 응용한 것으로는 귀 마사지가 있다. 귀를 주무르는 것만 해도
온 몸과 각 신체 부위, 더 나아가 영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법칙을 활용하면 얻는 게 많다. 썩은 과일처럼 한 부분만 보고도 전체 상태를 알 수 있다. 또는 소우주와 대우주가 같다. 바다 안에 한 방울에 그 바다에 있는 모든 원자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처럼 한 방울의 바닷물과 그냥 바다 전체의 물과 성분 자체는 똑같다라는 게 이 바로 시작의 법칙인 거예요. 이 귀로 설명드렸지만 더 쉬운 거는 헬스장 코치 트레이너들 있죠? 그런 분들은 사람들이 신체만 봐도 생활 패턴이 어떨지 어느 정도 예측이 돼요. 배가 나왔으면 배가 왜 나왔는지 알 거고, 등이 굽어 있으면 사무직에서 오래 일을 하셨을 거구나 알 것이고, 운동을 한 사람들은 반드시 몸에 그게 티가 나거든요. 그런 것처럼 시작의 법칙, 그냥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작을 안다는 것은 과정을 안다는 의미이고, 부분을 본다는 것은 전체를 이해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책에 사랑에 대한 카테고리가 나와요. 사랑에 대한 카테고리, 저는 여기에 대해서 되게 큰 충격을 받아서, 사랑이라는 것에 두 가지가 있대요. 어떤 것이냐? 하나는 공명이고요. 또 다른 것 하나는 구원이래요. 사랑이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공명, 나와 비슷한 사람, 같은 사람을 끌어당기는 것. 그러니까 내가 좋은 사람이 아닐 땐 좋은 사람을 끌어당기지 못하겠죠. 공명이니까, 말 그대로 비슷한 것을 당기는 거니까. 근데 반대로 공명의 법칙 말고 구원이 있어요, 사랑이. 이거는 보여드려야 됩니다. 이 개념을 알고 나서 많이 놀랐는데, 사랑을 위한 법칙과 태초의 원칙 이렇게 나와요. 근데 행복을 위한 파트너 관계는 공명의 법칙을 따른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끼리끼리 어울린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구원을 위한 파트너 관계는 대립의 법칙을 따른다. 결국에 공명과 대립의 법칙을 따르는 거죠. 근데 구원을 위한 파트너 관계는 영혼을 엄청나게 성장하지만 엄청나게 끌리고 괴로운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고 해요. 왜냐면 사실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는 것인데, 대립의 법칙이는 결국에 나와 다른 사람에게 끌린다라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행복을 위한 관계는 편안하고 좋은 느낌이지만 서로의 발전에 기여하는 부분이 적어 지루해진다. 하지만 반면 구원을 위한 관계는 성장과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지만 편안한 느낌이 부족하고 차이가 많이 나 견디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두 종류의 관계 절충으로 흐른다. 공명과 구원, 사랑에 이와 같은 법칙이 있는데, 이성을 만날 때 나는 지금 공명을 더 많이 하고 있는지, 또는 상대방에게 대립성을 많이 느껴서 구원을 하고 있는 건지, 이거를 잘 깨달아야지만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대립의 법칙에 따라 멋진 사람에게서 그림자를 보는 게 시간 문제래요. 그래서 대립의 법칙에 따라서 처음에 좋았던 사람이 결혼 후에 되게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대립의 법칙에서 아까 말했던 그림자, 나의 그림자를 바라보기 때문에 화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 거죠. 나의 그림자를 통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투사를 하게 되고, 상대방에게 내 문제를 상대방에서도 보고, 그래서 파트너가 이제 많이 서로 너는 왜 이래? 너는 왜 이래? 하지만 사실 자신의 문제를 서로에게 투영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결혼 생활은 공명보다는 대립의 법칙으로 결혼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다고 해요, 비율적으로.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서로를 구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영혼의 성장을 하기 위해서 태어나신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사랑에 공명과 대립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았는데, 다시 한번 제가 투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요. 저는 투사가 정말 얼마나 무서운 건지에 대해서 정말 많이 느껴요. 투사의 역사 66쪽 66쪽을 바라보면은 투사의 역사 이렇게 나오죠. 단기적으로 모든 책임을 타인에게 넘겨버리는 게 편하다. 영리한 행동으로 통할 때도 있다. 그러나 이는 운명과 그 법칙의 힘을 얕잡아 보는 짓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한층 더 큰 불행을 빌려온다. 독일어권에서는 요즘 죗값, 책임을 비슷한 단어처럼 쓴다. 이는 단순히 부정확한 언어 습관을 넘어 사회의 큰 문제로 발전한다. 아무도 스스로 죗값을 떠안고 싶지 않은 것처럼 아무도 책임을 지고 싶지 않은 것이다.
죄를 피할 수 있으면 어떻게든 피하려고 애를 쓰고 이때 투사를 통한 회피가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아주 오래된 예지만 무조건 살펴보아야 하는 이가 바로 종교재판이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타인에게 폭력을 했던 잔인한 행위는 지금도 도무지 믿기지가 않는다. 이게 전형적인 투사이자 유대인들을 향한 만행이다. 예전에 마녀사냥 같은 걸 하고 나의 문제, 다른 것의 문제를 쟤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나의 문제를 상대방 문제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 삶의 법칙에서 나의 문제를 상대방에게 투여했기 때문에 결국에 그건 다시 또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일파만파 커지겠죠. 그래서 투사는 정말 무서운 겁니다. 자신의 문제를 타인에게 전가하고 싸우려는 것이 투사의 전형적 기준이다. 투사하는 사람의 논리로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자기 주변의 매력적인 여성들을 죄다 욕보이고 죽이면 독신 생활은 당연히 더 수월하겠다. 투사는 그래서 정신적으로 약한 사람들이 쓰는 방편이다. 그들은 투사로 세상을 대한다. 투사는 반드시 찾아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선 강인함이 필요하다. 자아 실현을 위해서도 투사를 찾아내는 게 필수다. 그래서 강인함은 가톨릭 교회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 대립의 세계에서 오로지 단일성을 생각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다시 한번 보여줄 뿐이다. 니치도 독일 모든 문제를 유대인 탓으로 돌리고 유대인을 학살했잖아요. 그것 또한 투사 대립의 법칙에서 나의 내면적 그림자를 잘못 투사해서 많은 불행이 일어난 것처럼 이 법칙들을 이해를 하고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대립의 법칙, 공명의 법칙, 시작의 법칙 진짜로 내가 원하는 걸 끌어당기기 위해선 오히려 가장 단일성 그 다음에 오는 대립성, 대립의 법칙을 먼저 이해해야지만 그 다음에 공명의 법칙으로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을 알고 계시면 너무 좀 좋을 것 같고 제가 마지막으로 아무 때나 펴서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때나 탁. 오늘날 물리학자들이 현실에 가장 적합한 최종 법칙은 거울의 법칙이라고 밝힐 때 헤르메스 트리스메기스토스와 위와 아래가 같다라는 공명의 법칙을 안 떠올릴 사람이 있을까? 법칙과 공명의 법칙은 모든 영역에서 통용된다. 그리고 단일성은 만물의 기초다. 그러니까 이것만 알면 되는 것 같아요. 단일성이야말로 만물의 기초이고 우리는 결국에 사랑과 명상, 도, 빛에 도달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대립과 공명의 법칙은 모든 영역에 통용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원하는 현실을 만들고 싶으면 우리가 사는 이 삶이라는 게임의 법칙부터 알아야 된다. 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무언가를 이걸 알면은 이해하는데 훨씬 더 삶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기도 하고 공명의 법칙이 거울 법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명을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대립을 알아야 하고 그 대립 이전에 우리는 단일성으로부터 시작을 한다. 그리고 사랑과 명상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만물의 근원 자체인 단일성, 도, 빛 그 자체의 신의 영역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 그 영역을 맛볼 수는 있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 법칙이야말로 시크릿에서 말하는 원하는 게 이루어진다 이런 것보다 헤르메스 철학부터 시작하는 대표적인 책, 이 책은 제가 구매를 하셔도 좋다라고 추천을 드려요. 저도 이해를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더 열심히 시간이 날 때 또는 이 얘기를 까먹었을 때마다 계속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핵심은 우리는 끌어당기기 전에 대립의 법칙을 이해하고 나의 문제를 상대방에게 투사하는 경우가 있다면 빨리 알아차리고 나의 그림자를 통합해서 단일성, 도, 사랑과 명상, 신의 영역으로 도달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